연봉 4,500만원, 아파트 월세도 내지 못했던 한 청년은 동료 2명과 함께 26세 창업에 나서 43살에 40조 원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일궈냅니다. 그 숱한 위기 속에서도 매우 보잘것없던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브라이언 체스키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위기관리 능력의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바퀴벌레처럼 생존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참을 승승장구하던 자신이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었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로 14억 6,600만 명이 넘던 국제 여행객 수가 4억 명으로 수직 하락하며 기업 공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환불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브라이언 체스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호텔과 교통, 럭셔리, 숙박 관련 사업 그리고 미디어 등의 사업 진출까지도 모두 철회시켰고 기존 회사 인력의 4분의 1, 1,900명을 해고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들까지도 50% 혹은 전액 삭감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토하는 구조 조정을 하며 본래의 주력 사업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는 분명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 하나에 의지한 채 하루 종일 자신의 회사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비쳤던 희망과 같았던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검색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었던 여행객들은 기존의 먼 해외여행 대신 자신이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여행지를 찾으려 그 검색량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었고 이를 발견했던 브라이언 체스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들을 한데 모으고 단 한 달 만에 그 방대한 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 물론이고 회사 매출 전략까지도 전면 수정하며 가까운 곳으로 떠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홈페이지의 알고리즘까지도 전면 개편하면서 잠재적 여행객들이 그 근처 여행지를 적극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바꾸었고 그 결과 성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상반기 손실액만 7억 6천만 달러였던 흑자를 3분기로 접어들면서는 약 2억 1,900만 달러의 순이익으로 돌려세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관리 능력을 사업 초기 돈이 없어 폐업 직전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판매했던 오바마, 그리고 캡틴 맥케인 시리얼을 직접 집에서 손수 만들어 팔아 2만 달러를 손에 쥐며 기사회생했던 당시의 브라이언과 그 동료에게 투자했던 세계 최고 투자자 그레이엄은 당시에 그들을 보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들은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정말 바퀴벌레 같다. 그것도 절대 죽지 않는. 두 번째로 브라이언 체스키가 우리에게 전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성장을 도왔던 어드바이서 세이벨은 그들의 탁월했던 위기관리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월이 제 아무리 흘러도 그들 중에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고 또한 그것을 실제 성공으로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이토록 민첩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매우 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제 오랜 투자 경험과 어드바이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것은 결코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수립하기 위한 기획에 절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런칭을 하죠. 제가 볼 때 이들이 그 수많았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즉각적인 실행이 바로 허용되는 그들만의 조직 문화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구 개비와 함께 지냈던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떠나 그들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아파트 임대료가 부족하여 방값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컨퍼런스에 참석하려던 참가자들이 호텔은 물론이고 지낼 방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단서 하나에 기대어 그 즉시 에어 매트리스 3개를 구입했고 차별화를 위해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비록 허접하지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블로거들을 통해 홍보하며 최초 3명의 고객들을 유지했고 전혀 기대치 못했던 $1,000를 손에 쥐고는 그 사업 가능성을 그나로 점쳐 에어비앤비를 창업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시드니 프리드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모두는 각자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들을 하나둘씩 갖고 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결점들을 자신의 성공에 매우 유리하도록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다. 현재의 위기가 불안한가? 지금의 위기를 당신의 성장 발판으로 만들고 삼아 결국 도약할 기회로 반드시 만들라. 그러면 그 기회는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브라이언 체스키가 제시하는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꿈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에겐 당시 굉장한 경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 폰 랭리 박사. 그는 하버드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이며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막강한 인맥들을 동원하여 시대를 앞서갈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전문가 기술 집단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 비전문가이자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돈이 없어 허름한 창고에서 폐기계에서 뽑아낸 부품들로 비행기를 조립했던 라이트 형제에게 인류 최초 비행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넘겨주게 됩니다. 랭리 박사는 절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과학 실력을 갖췄으며 자금 또한 미 육군성에서 지원받아 매우 풍족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실패 요인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 나는 그저 비행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세워 유명해지고 싶었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랬던 그의 꿈과는 달리 라이트 형제의 꿈은 그 동력 비행선을 통해 인간도 결국 날 수 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그 세상을 반드시 보고 싶다 라고 말했고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욕심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그 무모한 도전은 결국 인류사의 길이 남을 역사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의 4가지 핵심 가치 중에 매우 독특한 문장 하나가 보입니다. 시리얼 사업가처럼 일하라. 초창기 자신들이 만들어 팔았던 그 시리얼의 꿈처럼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버텨 결국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운도 노력이 있어야 찾아온다라고 했고 전장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병사는 절대 학습할 시간 따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성공 여정은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무자를 꿈꾸고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한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보통 사람들의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비범한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메타 디자인 부사장이며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 줄리 조가 이야기했던 좋은 판단력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한 영감에 약간의 제 경험을 얹어 각색해 해석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판단력이란 좋은 결정 능력 그리고 그 맥락을 매우 잘 이해하는 능력들의 조합들이다. 나는 제품 역시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전체를 뛰어난 판단력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결국 성공이란 현명한 사람이 자신이 발견한 이상의 것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